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황해도 도지사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의외로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대한민국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등 익숙한 지명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북한의 지명은 조금 이래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크게 보면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황해도 도지사가 있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이게 아마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북 5도의 도지사를 둔다.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부 공식 사이트도 있어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지고 보통 이거를 이북 5도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게 왜 있을까요? 좀 법률적이고 명분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좀 필요한 조직이기는 해요. 자, 일단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우리나라 법률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즉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 영토고 이제 이렇게 헌법에 그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북한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북한은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북한은 뭐냐? 불법 무장 세력이에요. 불법 무장 세력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미수복 영토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 이북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행정 조직이 있다라는 걸 형식적으로나마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토라고 계속해서 침을 발라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황해도 도지사를 비롯해가지고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등 이렇게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사극에서나 보던 그런 지명의 도지사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이북 5도의 도지사 아저씨들이 전부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부러운 거는 이분들이 이제 받는 대접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영토와 인구를 지금 복잡하게 진짜로 통치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이북 5도 도지사들이 하는 일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대우는 되게 높은 대우를 받는데 일이 적다라는 겁니다. 일반 시장이나 도지사에 비하면 훨씬 일이 적거나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우는 높은 대우를 받죠. 차관급 대우를 받는 매우 높은 초고위 공직자들입니다. 연봉은 1억 3천만 원이 넘고 관용차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전용 기사와 보좌관 그리고 수행비서 인력들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도지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하에 또 각급의 어떤 시장, 군수들도 이렇게 주르륵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업무는 거의 없겠죠. 도청도 그래 서울에 있어가지고 이 이북 5도 도청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서울 라이프를 즐기는 게 아주 그냥 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종종 황해도 지사, 무슨 도지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비판적인 뉴스 기사들이 해마다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간간히. 많지는 않고 이렇게 해마다 간간히 나와요. 자,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또 있을까? 연봉을 1억 원 넘게 받고 관용차가 지급이 된다. 운전기사를 포함해가지고 직원도 5명이나 붙여준다. 상근직이라 가지고 평일에 출근은 하지만 주된 업무는 실향민들이나 탈북민들의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다. 그 외에는 출근하더라도 딱히 하는 일이 없다라는 식입니다. 자, 보고 있으면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저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복잡한 생각이 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또 부럽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나쁜 기관일까요? 세금을 빼먹는 귀신 같은 기관이니까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게 정의냐라고 하면은 그게 또 절대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현재 한반도 이북의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 정권이라는 불법 무장 세력, 내란 세력들이 무단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권인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땅을 정부 공권력을 차단하면서 그것들이 무단 점거 중인 미수복 영토가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마 형식적으로나마 기관을 두고 있고 세금 지출이 조금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어떤 이런 행정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나중에 국제적으로 북한 쪽에 급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국제법상 명분 싸움에서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북 5도 위원회에서 황해도 도지사님이 직접 설명도 되게 잘해놓은 게 있어요. 요 한 장에 거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건너뛰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시류 지배를 우리가 북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지배 영역까지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뛸게요. 이미 1948년도부터 우리나라는 황해도 출신의 국부이자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부 산하에 이북 5도의 도청을 설치해가지고 서울에서 두고 있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또 등장을 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 이북 5도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그 전통이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처음에 정부 수립되고 나서부터 그 초반부터 쭉 지금까지 있었던 행정 조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음 내용. 훗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을 수복해가지고 통치력을 회복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북 5도청은 바로 이때를 대비해가지고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하면서 준비 중인 조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좋은 말들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제1대 황해도 도지사 같은 경우 1949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1대, 2대, 3대, 4대 쭉 해가지고 현재 17대 이제 2023년에 취임을 했다라고 하네요. 기덕영 도지사라는 분까지 계보가 그러니까 실제로 70년도 넘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게 과연 우리한테는 이득이 될까요? 이 조직을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도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해놓은 거를 다 날리는 느낌이거든요. 북한이라는 불법 무장 세력의 무단 점거 상태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미수복 영토 탈환 의지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느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호시탐탐 한반도 이북을 노리고 있는 중국이 좋아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뚱뚱한 김정은이한테 돼지 같은 정은이한테 갑자기 건강 이상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국제사회 한반도 지역에 이 한반도 이북 지역에 국제적인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남자분들 아시죠? 1년마다 며칠씩 그 고생하는 예비군의 존재가 저도 예비군 열심히 다 갔다 온 사람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1년에 며칠씩 고생하는 그 예비군의 존재가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예 없으면 사람 동원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형식적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한반도 급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북 5도 행정의 중심이 되는 그 센터, 중심, 중앙 관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북 5도에 관련된 도청과 최소한의 관리 인력 그리고 조직 체계 자체는 살아 있어야 그 사람들 밑으로 이제 산하 조직을 빨리빨리 더 늘려도 늘리고 예산을 배분해도 배분을 하고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체계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작은 조직이지만 이 체계 시스템은 살려두는 것이 나중에 혹시나 급변 사태가 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리자면 일은 적은데 연봉은 1억 3천이 넘게 돈은 많이 받아가고 일은 적은데 돈은 많이 받아가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게 있는 줄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고 솔직히 부럽기는 하다. 뭐 이제 좀 이렇게 뭐 예산이 그렇게 아깝다면 조금 다이어트 하면 안 되냐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 공무원 중에 그러니까 사실 워라밸을 따지자면 이게 정말 끝판왕의 어떤 고위공직이 아닐까. 국민들은 있는 줄도 몰라서 욕먹을 일도 없죠. 일은 적고 돈도 많고 스트레스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